한번 또 호흡 한번 할까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느낌, 내쉴 때는 내쉬는 느낌에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둘. 다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셋.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넷.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다섯.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넷.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셋.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그 내쉬는 느낌에 머무릅니다. 귓가에 빙그레 미소를 지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번 1학차 상담대학원 1학차들하고는 또 숨 들이쉬고 내쉬고 빙그레 또 톡방 만들어서 합니다. 나는 뭐 몇 팀하고 하는지 몰라.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그거 수고라고 생각 안 해.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우리 대학원동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 앞에 우리 대학원 지금 수업하는 제2 피어슨 빌딩, 거기서 수업하기 전에 여기서 수업했어요. 여기서 수업했었어요. 네. 네, 했었죠. 간지 불과 한 5, 6년 됐나? 그 이전에는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생활상담센터 있죠? 그 옆에. 예. 거기도 원래는 생활상담센터가 아니고, 지역사회상담센터였어요. 3층은 지역사회상담센터, 4층은 미술치료 상담센터. 그렇게 했어요.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지금 예술관 있는 건물 그 맞은편에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역사회상담센터장을 해서 아예 내 연구실을 그 센터 한쪽에 지금 현재 집단상담실인가 그 사무실 바로 옆방을 내 연구실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저녁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최초에는 또 박사도 처음에는 한 2, 3년은 내가 들어오고 없었어요. 내 들어오고 2, 3년 있다가 박사 과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 생긴 지가 한 4, 5년 정도 되나? 그래요. 여하튼 그러면, 그리고 미술치료 수업도 했었어요. 미술치료학과에 집단 상담, 또 상담 기법 이런 것도 한 번씩 했어요. 그때는 착해가지고 해달라면, 예, 해드리죠. 하고는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점이 막 20학점 강의하고 그랬어요. 뭐 학부 수업도 해달라면 해주고요. 내가 순진해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여하튼 근데 저녁에 수업하러 오면 여기가 이제 노을이죠. 이쪽이 서향이잖아요. 그러면요, 올 때마다 마음이 왠지 좀 뭐랄까 좀 무거워요. 좀 멜랑꼬리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마음이 좀 약간 우울한 느낌도 좀 들어요.
왜 이럴까? 특히 노을이 지면 더 그래요. 그래, 왜 이럴까 했는데, 몇 년을 그러다가 어느 날 번쩍하고 깨달았어요. 그 노을을 보면서 마음이, 그 개늑시라고 그러죠? 알아요? 그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개와 늑대의 시간. 그러니까 이 노을이 질 때 약간 어둑어둑해지면 갠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루 중에 가장 평화의 기운이 아주 거기 왕성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나는 마음이 우울해.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어느 날 번쩍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요, 내 어릴 때 동생이 갓난아기 때 전역을 했어요. 부산에서 파병장교 담당하러, 월남 파병장교 담당하러 이제 부산으로 오셨는가 그래다 거기서 바로 전역하고 부산의 자리를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아버지가 조그마한 가내공업 뭐 이렇게를 하셨는데 한 손이라도 더 들고 한 손이라도 더 보태야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서 그 일을 이제 거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하고 나는 집에 있고 어머니는 동생이 갓난아기니까 얻고 가신 거야.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엄마가 와서 밥을 하고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떨 때는 또 늦어갖고 밤이 돼야 될 때. 겨울이면 금방 어둡잖아요. 그럼 형은 내보다 2살 많다고 조금 덜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엄마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엄마가 동생 얻고 가면 내가 항상 동생이 부러워. 나는 못 따라가지.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엄마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내 기억도 나. 마루에 우리 집에 그 앞에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에 자다가 깼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엄마도 없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기억난다. 아, 예. 엄마가 놀래고, 야, 이니 와우로 이랬다고. 그냥 서러워서 울었다. 그래. 바로 그거였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 노를 질 때마다 올라왔던 거예요. 어떨 때가 엄마가 제 시간에 오면 아주 반가웠지만 내 생각보다 늦게 올 때는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릴 때 그 우울한 마음도 같이 올라왔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암묵기억이라 그러죠. 말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어제 일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한 달 전 일은 잘 기억 못 하죠. 1년 전 일은, 1년 전 오늘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럼 10년 전 일은, 몇십 년 전 일은 말로, 그러니까 뭔가 몸에 어떤 반응은 오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된다. 그걸 암묵기억. 우리 대부분의 기억은 암묵기억이에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네. 그랬던 거예요. 마침 그때 내가 이제 주말 부부로 내가 10년을 주말 부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 집 앞이 해운대 동백섬 앞이었어. 그래, 이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런 일이 거기에 있었더라.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도 하나 있대요. 뭐, 그때 아내가 뭐냐면, 이제, 우리 중년이 되면, 중년을 애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갱년기. 갱년기가 왔다고 처음에는 사이클 열심히 타는 그거 하다가 염증이 와서 처음에 조금 힘들어 했는데 그게 뭐 갱년기로 한 1년 이상 계속 갱년기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갱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말이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우울해서 이제 큰 놈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복학한다고 서울로 올라가고 작은 놈은 이제 의대 예과 2년 하고
이제 본과는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이 부산 시내도 있지만 양산에 새로 진 병원인데 그 양산이 훨씬 병원이 크고 주로 본과 학생들은 거기로 가. 그럼 거기로 가려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니 힘드니까 거기에 방을 구하니까 애가 그러니까 아들 둘이 둘 다 거기로 간 거야. 거기다가 아내가 이제 자기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 뭐냐면 자기는 어른이 해군 사관학교 나오고 이제 해군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이제 유조선을 모셨어요. 그럼 유조선 한 번 타면 6개월, 1년씩 있다가 오는 거야. 그러면 장모님은 뭐 하느냐면 동네 옆집에 고스톱 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처남이고 위에 언니 둘 있고 막내딸이야. 그러면 처남이나 언니 둘이는 막 나이가 됐으니까 각자 자기 일 하는데 아내는 꼭 엄마 저 장모님 치맛자락 잡고 따라가. 근데 얼마간 따라갔더니 어느 날 장모가 치마를 탁 치면서 니는 사람을 왜 이렇게 귀찮게 구노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착해 놓으니까 억지로 따라간다 말 못하고 있던 차에 동네에 놀다가 한 번은 유괴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내 따라갈래 하다가 막 무의로 그친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 그런 불안이 있는 차에 아들들이 큰 놈은 서울로 올라가고 작은 놈은 본가 간다고 본교로 방 구해서 가고 빈둥지죠. 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렇다고. 그래도 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일조차도 우리의 삶의 기억이 그 안에 저장돼 갖고 있죠. 내가 오자마자 나를 위해서 정부에서 KTX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자마자 KTX 타고 부산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내가 요 평택까지 만들었는데 그건 안 하고 전하나산까지 이렇게. 그래서 전하나산까지는 전철 타든지 뭐 쪽 짧은 구간이지만 기차 타고. 그런데 항상 KTX 역방향 끝자석. 그 나중에 영무원이 자리 텅텅 비었는데 왜 역방향 끝자석이냐. 일부러 거기에 이야기했나, 예. 왜냐면 나는 그 당시에 가족석, 이 애들이 많이. 그리고 순방향도 애들이 많이. 그러면 애들이 울며 징징대는 소리가 싫어. 그래서 나는 아예 그런 가능성을 싹을 자르려고 항상 역방향 끝자석. 그런데 왜 나는 애들 소리가 그렇게 싫은가? 우리 애들 둘이 놀다가 애들, 원래 남자애들은 놀다가 싸우잖아요. 그럼 작은 놈이 내 징징대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요. 그 일부러 산타모를 샀어요. 산타모는 3칸이거든. 그러면 한 놈은 중간, 한 놈은 뒤에 이렇게 앉으라고 샀는데 꼭 또 같이 놀아. 같이 놀아. 그러다가 막 부산에서 뭐 지금 경주 이제 뭐 한다고 뭐 에이페잉 한다고 그러는데 경주 도트라고 올든가 그거 놀러 가면 애들이 또 뒤에서 고속도로에서 찡찡대면 내가 막 고속도로 갓길에 딱 내렸어. 차를 세우고 내려! 열받아. 그러면 아내가 왜 그래요? 애들 그냥 놀고 있는데. 난 찡찡대는 소리가 너무 싫어. 근데 나중에 몇 년 기차 타고 다니다가 알았던 게 그 찡찡대는 소리가 내 동생이, 사실 내 동생은 지금도 ADHD야. 성인이. 어릴 때는 더더구나 ADHD야.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 아버지, 이런 놈은 매가 약이다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금방 맞고 돌아서면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때릴 때 아버지 잔인하게 때리고. 그러면 내가 옆에서 그 맞는 걸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니는 맞은 적 없잖아. 니는 할 말 없다는데 옆에 있으면서 그 두려움. 그 아이들 찡찡대는 소리가 내 동생이 맞고 우는 소리야.
다 있어요. 안다고 1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도 애들 울면 마음이 막 아파요. 그게 바로 기억 자각. 자, 목표 보면 기억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사실이야. 코딩이 딱 될 때, 어떤 그 사건과 함께 감정, 그리고 생각이 같이 코딩되면요. 딱 그런 사건이 연결된 게 돼 있으면요. 아까 오이 하나만으로도 연결이 팍팍팍 되잖아요. 애 우는 소리 하나 가지고 팍팍팍 연결되듯이요. 생각이 몇 번만 돌아가면 다 연결돼요. 그럼 그때 그 감정이 올라오면 너무나 사실이에요. 내 기억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네. 너무나 신체의 감각과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제는 자꾸 보는 만큼만큼 떨어져. 기억에 저장된 감정 노폐물의 무게를 줄인 만큼. 그래서 내가 아까 축하한다고 한 거예요. 무게를 줄이게 돼요. 줄이고 줄이는 만큼 올라와요. 안 올라서 그래요. 평생 올라와요. 한 번 끝 아니에요. 다만 훨씬 가벼워지고 또 훨씬 강도가 줄 뿐만 아니라 빈도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짧아져요. 그렇게 돼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상담도 그렇게 돼 가듯이 나를 내가 그렇게 돌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기억 자각 효과를 경험하면 이제 내담자에게도 내가 전수를 해줄 수 있고 주에게도 이게 다 내 기억이 그 안에 연결된 거구나를 이야기해 줄 수가. 내가 그래서 스님에게도 그 이야기 그래 축하한다고 미리 이야기했잖아.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그런 경험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도 다 내가 연결시켜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내 이제 노하우 내공이 된 거예요. 내공이 자꾸 쌓여요. 예. 그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주요 내용 이야기했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기억과 관련 이러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죠. 그 암묵적 기억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왔네. 이제는 뭐예요? 좋아. 내가 한번 부식해 볼 거야. 뭐하고 관련됐는지. 오히려 나는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찔러도 쌀이 녹듯이 이제는 뭐예요? 무슨 일도 다 내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경험이 되다 보면 이제는 믿어. 이제 이 일에 무슨 축복이 또 있겠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은혜로 보는 거예요. 역경이 아니고 역경이 은혜야. 그래서 내가 뭐래요? 내담자의 저항은 뭐? 금이다. 왜? 그 저항이 아주 중요한 역동을 뭔가 은혜로운 일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 못 보죠. 감정, 신체 감각, 부팅된 거. 그 속에만 빠져 있다. 그 현상만 본다니까. 근데 사실은 내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가 남아가지고 마음 노폐물, 우리 명상에서 그걸 아싸바라고 해요. 아싸바. 마음 노폐물이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딱 자극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화학 반응과 물리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학 반응은 감정으로, 물리 반응은 마음의 무게로. 근데 이제 그것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내한테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건드려지면 아픈 거지. 상처 없으면 그냥 아무리 때려도 뿌리잖아. 그 이제 그 상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또 내 삶에 또 뭐가 연결돼 있지 하고 내가 이제 오히려 기대감으로 보면 관점이 달라요.
또 인지자각도 뭐예요? 바로 앞에서 보면 싸우는데 이렇게 건물 위에서 보면, 아예 저 하늘에서 보면 뭐예요? 아이고 재밌게 살고 있네, 이렇게 보듯이 떨어져서 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 기억 자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경험 해가지고 기억 자각, 어린 시절에 언니는 장렬하고, 이거 예전에 그 웹툰 만화에 나온 내용이죠. 예, 했고요. 요걸 만화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불안한 표정을 보는 순간, 내가 어릴 적에 늦게 한다고 아빠가 화를 냈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애가 늦을 때 열받는구나. 자기 모습이 그 속에 지금 투사됐다는. 이것도 웹툰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뭐 상담하다 보면 거의 뭐 모든 사례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상담할 때 처음에 자각 기반 상담, 자각 기반 인지치료. 그 앞에 뭐예요? 자각 기반 정서 인지치료. 정서가 뭐냐면 현재 정서도 다루지만은 뭐 코딩된 그 기억과 관련된 정서를 같이 다뤄주는 거죠. 그래서 정서를 중요하게 해요. 그 무게를 좀 줄여줘야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